네, 이제 요즘 영상을 잘 업로드를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영상에 궁금하신 부분들을 또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을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댓글을 좀 종합을 해보고 이제 서브 디비전에 대한 질문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강의 같은 부분은 이제 제가 저번에 서브 디비전에서 진행을 하다가 못했던 부분을 이제 이어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브 디비전에 대한 좀 간단한 설명과 이제 라이노의 모델링 방식과 서브 디비전의 모델링 방식을 이제 좀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이게 제가 요즘 짜는 커리큘럼에서 한번 좀 보시면 우선 이 라이노의 넙스와 이제 서브 디비전의 폴리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가 사용하는 이 라이노 프로그램에서는 이거를 대부분 저희는 넙스 모델링 방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넙스 모델링 방식의 특징이 여기에 있는 이 CP 그리고 차수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한다는 게 이 넙스 모델링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CP를 보시면 이게 줄여서 CP라고 하는 거고 좀 길게 얘기하면은 컨트롤 포인트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이따가 모델링으로 좀 보여드리는 이제 이 컨트롤 포인트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모델링으로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 차수를 변경을 해서 저희가 이제 넙스 모델링에서는 모델링을 진행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모델링을 비교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이 모델링 프로그램이 어떤 형태로 모델링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라이노와 서브 디비전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건데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라이노는 넙스 모델링의 방식이라고 하고 서브 디비전 같은 경우는 폴리곤 형태의 모델링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여기서 넙스의 형태에서는 이제 CP, 이 컨트롤 포인트랑 차수, 디그리를 이용을 해서 모델링을 한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게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요 두 부분이에요. 이 CP랑 차수 요거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모양을 잡고 그 모델링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넙스 형태의 모델링에서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폴리곤 모델링에서는 이제 만들기 힘든 이제 곡선과 정확한 수치의 모델링이 가능하다. 이게 저희 넙스 라이노 모델링 형태에서는 가장 큰 장점이고 그리고 이게 또 가장 큰 단점인데 이미 완성된 형태를 수정하는 것에서는 좀 수월하지가 않다. 가능은 하지만 수월하지가 않은 이게 라이노에서의 넙스 형태에서의 좀 가장 큰 단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넘어가서 모델링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설명을 더 추가로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 밑에 폴리곤 형태의 모델링 방식 이게 서브 디비전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그 외에도 대표적으로 좀 이 폴리곤 형태로 모델링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뭐 맥스나 뭐 스케치업 그리고 뭐 요즘 뭐 시네맛보디도 이런 폴리곤의 형태고 블렌더도 이런 폴리곤의 형태로 작업을 구성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폴리곤의 형태의 모델링에 대한 그런 설명은 이제 폴리곤이 다각형을 의미를 하는데 이제 폴리곤 모델링 같은 경우는 점을 이용해서 삼각형이나 사각형의 폴리곤을 이어 붙여서 모델링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서브 디비전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라고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제가 이제
바로 넘어가서 모델링을 좀 비교하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폴리곤 모델링의 가장 큰 장점은 형태를 직관적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이 폴리곤 모델링에 대한 단점은 좀 완벽한 곡선으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점을 얼만큼 잘 놓느냐에 따라서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힘들다? 좀 어렵다라는 부분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또 그렇게 엄청 표현을 하기 힘들고 그런 거는 아니어서, 그래서 폴리곤 형태에서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다 라고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델링으로 이제 좀 비교를 해보면, 이게 지금 제가 여기 위에 있는 이 부분만 라이너와 서브 디비전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이쪽에 있는 게, 왼쪽에 있는 게 라이너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서브 디비전이고. 그래서 이거에 좀 특징을 보면, 서브 디비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거기 장점이 있던 것 중에 직관적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게, 이렇게 제가 이 점을 옮기면 바로바로 수정이 되는 게 보여서 직관적으로 표현을 하기가 좀 쉽다고 적혀 있었던 거고, 그리고 단점이 약간 곡선 부분을 표현하는 게 어렵다는 게, 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곡선을 표현을 할 때 여기 있는 커브에서 제어점, 이 CP를 이용을 해서 곡선을 잘 표현을 해낼 수가 있잖아요. 얼만큼 이동을 해서 이렇게 잡을지가. 근데 이 서브 디비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만약에 지금 제가 이쪽 라인의 곡선을 일자로 잡는다고 치면 여기 있는 선들을, 여기 있는 점들을 이렇게 잘 떼어내야지, 잘 움직여야지 표현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곡선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이게 라이노의 넙스에서 이렇게 만들었던 이 곡선처럼 정확한 곡선으로는 좀 표현하기가 힘들다. 아까 이 단점을 거기에 아까 적혀 있었던 건데, 그래도 이게 점의 개수를 또 추가하고 다듬어 주면은 또 그렇게 완벽하게는 곡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유연하게는 표현이 가능을 해서 그렇게 힘들다고는 생각을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이 모양을 제가 이제 또 다시 라이노와 이제 서브 디비전을 이용을 해서 만들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가 이제 보통 넙스에서 모델링을 해서 솔리드를 만들 때 우선은 가장 이렇게 커브를 먼저 이용을 하게 되잖아요. 커브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차수를 바꾼 다음에 디그리로 해서 차수를 바꾼 다음에 이제 이 차수로 바꾼 이 CP 값 컨트롤 포인트를 이동을 해서 형태를 이렇게 잡아가는 게 라이노의 가장 큰 특징이고, 대부분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진행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컨트롤 포인트의 값을 조절을 해서 그걸로 모양을 만들어내는.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커브를 만든 거를 이제 서피스로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커브의 CP 값으로 이렇게 서피스의 모형을 수정하던가, 이렇게 해서 이 CP 값으로 모형을 수정을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만든 서피스를 리빌드를 하거나 이걸 리빌드를 하거나 디그리를 해서 CP 값을 다시 수정을 해 주시고, 이제 또 그 CP 값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모형을 잡아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서피스의 모형을 만들면 네. 이렇게 서피스를 만들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솔리드의 형태로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라이노 모델링을 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 리빌드나 디그리를 통해서 CP 값을 변경을 하고, 그 변경한 CP 값을 토대로 모양을 잡고 그걸로 솔리드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 넙스 형태에서의 그 단점을 보면, 제가 설명드렸던 단점 중에 완성이 된 이런 오브젝트의 형태에서는 변형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제가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걸 옆으로 이 부분만 조금씩만 더 옆으로 늘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하는 부분이 뭐 방법이야 많겠지만, 폭발을 하고 얘의 제어점을 켜서 이렇게 옮겨서 좀 늘리게 되죠, 옆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가장자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 빈 공간. 그럼 이 공간에서는 공간이 있어서 당연히 결합이 안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다시 또 이 그 늘린 만큼의 밑판에 맞는 서피스를 생성을 해주고 이거를 다시 또 결합을 시켜서 솔리드 형태로 만들어 줘야 돼요. 여기에 있는 커브를 또 추출을 해서 다시 밑판에 서피스를 만들어 주고 얘를 결합한 다음에 막아줘서 이런 솔리드의 형태를 만들어내죠. 이게 아니면 뭐 저희는 뭐 케이지를 이렇게 케이지를 써서 형태를 또 조금씩 수정을 해주고, 그래서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델링 방식은 그 이제 CP 값을 이용해서 형태를 잡는데 이제 다 완성이 된 다음에는 변형이 가능은 하지만 쉽게 변형이 되지는 않는다 라는 그런 단점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라인으로 넙스 형태로 만들었던 모양이고, 이번에는 이 서브 디비전으로 이 형태를 똑같이 만들어 볼 건데, 자, 그래서 보시면 업앤 페이스로 면을 좀 잡아주고 도그를 끈 상태에서 이렇게 면을 만들어 주시고, 이제 이 면을 토대로 돌출을 시켜서 이렇게 또 면을 만들어 주죠. 네, 그러면 이렇게 형태가 잡히게 되는데, 이제 저희는 이 서브 디비전에서는 이런 형태에서 이 점들을 이용을 해서 형태를 이렇게 조금씩 바꿔서 나가는 거예요. 원하시는 형태를. 그 방금 라이노에서 형태를 잡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거의 완성된 형태에서 변형을 하는 게 쉽죠. 점들만 움직여서 형태를 잡으면 되니까. 근데 이 넙스에서는
CP 값을 이용을 해서 형태를 다시 만들어주고 또 이 부분을 솔리드로 만들어줘야 돼서 좀 번거로운 부분들이 좀 있다는, 좀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숨겨놓고, 그래서 이제 이 서브 디비전 형태에서 이제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올려서 이쪽 라인을 좀 만들어 줄 건데, 서브 디비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만약에 이 두 개의 벌텍스를 잡고 올리면 이 점이 있는 위치에서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일자로 떨어지는, 가운데 있는 일자로 떨어지는 곡선을 좀 만들기 힘들죠, 이 면을. 이제 그럴 때 서브 디비전에서는 여기에다가 새로운 선을 추가를 해주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방금 없던 여기에 선이 생겼고, 그럼 다시 이 가운데 있는 선으로 가운데 있는 점을 좀 옮겨서 형태를 잡아갈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라이노에서는, 넙스에서는 넙스에서도 표현이 가능은 하되, 지금 이렇게 서브 디비전처럼 내가 변형을 하고 싶은 이런 부분들을 좀 편하게 변형을 하는 거는 쉽지가 않다. 네, 그렇게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라이노에서는 이제 여기 서피스를 또 생성을 해서 막고서는 솔리드 형태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큰 게 분류해 보면은 저희가 아까 윗판을 만들었고 그 밑판을 만들어서 얘네를 결합을 시켜서 솔리드의 형태로 만들었는데, 이제 이 서브 디비전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말해서 하나의 오브젝트에서 작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럽스, 라이노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하나씩 따로 만들어서 작업을 했었는데, 작업을 해서 하나의 솔리드 형태로 만들었는데, 이 오브젝트는 하나의 형태에서 만들어 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에 보시면 두께가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출력을 못 하겠죠, 이 상태에 있는 것들은. 그래서 보시면 이제 얘네들을 막아줘서 두께를 만들어 줄 건데, 보시면 여기 선과 선을 이어줘서 이렇게 밑판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점과 점도 이어져서 막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는 이제 거의 그 넙스에서 보는 솔리드의 형태가 되었고, 얘는 이제 이 상태로 바로 출력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라이노와 넙스의 그런 장단점을 이렇게 좀 봤는데, 라이노에서는 가장 큰 장점에서는 그 곡선을 표현하기가 되게 수월을 하고, 컨트롤 포인트와 차수를 이용을 해서 모델링을 형성을 해 나간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서브 디비전에서는 면이나 선이나 점, 벌텍스를 이용을 해서 모델링을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고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네. 표현하기가 쉽다. 이게 서브 디비전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단점으로는 서브 디비전에서는 좀 완벽한 곡선을 표현하기가 힘들고, 라이노에서는 완성된 오브젝트에서는 변형을 하는 게 쉽지 않다. 네, 이렇게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제 좀 비교를 해보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여기까지만 준비를 했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이 본격적으로 서브 디비전을 이용을 해서 모델링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이제 라이노 같은 부분에서는 좀 요구를 하는 스킬이 많잖아요. 알아야 될 것도 좀 많고, 뭐 이제 커브의 개념이라든지 뭐 서피스, 솔리드, 뭐 또 그거에 따른 각각의 기능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복잡한 부분이 많은데, 이 서브 디비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이거 하나예요. 작업 틀이. 그리고 뭐 또 여기 안에서 이렇게 봐도 뭐 여기까지는 도형 툴. 뭐 그래서 사용할 것도 뭐 필요한 것만 뭐 그때그때 꺼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좀 중요시 봐야 될 기능들, 그래서 이 기능들도 그렇게 몇 개 되지가 않아요. 요거만 빼면 이제 나머지 여기에는 또 이제 선택에 대한 그런 툴들이기 때문에 이 서브 디비전이 딱히 배울 게 많지가 않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좀 적은 시간을 들여서 높은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이 아닐까 싶어요. 뭐 따로 이제 폴리곤 형태의 모델링을 공부할 시간도 없거나 뭐 그럴 때는 그 프로그램의 장점을 서브 디비전으로 이용을 해 볼 수도 있으니까, 이제 아마 이게 가장 큰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직접 서브 디비전으로 모델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